안녕하세요. 저는 45살에 초등학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최근에 일하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실업자 신세가 되어버려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면서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배달 일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제 전공을 살린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네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아내가 보고 싶습니다. 항상 눈을 뜨면 밝게 웃으면서 저를 바라봐줬고 출퇴근하는 저를 위해 따뜻한 밥상을 잊지 않고 챙겨주던 그런 아내와의 작별은 지금까지도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아이들이 자기 전에 매일같이 엄마 보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이들이 엄마를 향한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가기만 하네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왜 아내가 제 옆에 있을 때는 몰랐을까요? 제 곁을 떠나고 나서야 있을 때 잘해줄 걸, 사랑하는 말 한마디 더 해줄 걸, 사소한 거 하나 표현해주지 못해 그런 미안함 때문에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건조대에 있는 빨래를 개던 도중 그동안 아내와 함께 했던 흔적들이 또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흐르는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내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네요. 그런데 제 아내가 떠난 이후 절대 듣지 말아야 할 말들과 봐서는 안 될 충격적인 일들이 밝혀지면서 지금까지 저를 점점 더 힘들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제 사연을 들어봐 주시고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병원 신세를 지던 아내의 몸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면서 출퇴근을 병원에서 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제 아내를 보살펴 주셨죠. 장모님이 해주실 수도 있지만 고관절 상태가 좋지 않아 제대로 걷지도 못하셔서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를 돌봐주시는 간호사 외에 가족 중 한 명이 붙어 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 아내를 돌봐주시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 아내를 돌봐주러 오신 거지 장모님의 수발을 들어주려 온 건 아닌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어머니한테 명령하면서 시키고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얼굴로 표정을 보이며 어머니한테 명령을 하길래 한 소리 하게 되었네요. 장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요양원인가요? 아님 병원인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집에도 못 가시고 병원에 계시는 건지 모르고 계세요?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요. 도움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컵라면에 물 좀 받아달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나도 몸이 좋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으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말게. 멀쩡했으면 부탁하지도 않았어. 휠체어 끌고 다닐 힘도 없다. 여기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들어가세요.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장모님이 도와주셔야죠. 괜찮다. 몸이 불편하셔서 그런 거니 너무 화내지 말고 지혜 좀 앉혀줘라. 얼굴이랑 몸 좀 닦아줘야 하니까. 저는 장모님의 행동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뭐든 적당히 하셔야 하는데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저것 심부름 시키는 게 너무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당장 전화해서 데려가시라고 얘기했어요. 서로가 예민할수록 조심해야 하는 건데 자기가 귀찮은 건 절대 하지 않으려는 행동들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네요. 아내가 몸이 힘들어 말할 힘도 없어 저와 장모님 사이의 불화를 그냥 보고만 있는데 얼마나 장모가 하는 행동이 답답하고 창피했으면 인상을 찌푸리면서 눈물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잠시 뒤 장인어른이 병원에 도착하셨어요. 굳이 자기 딸 옆에 붙어 있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며칠 동안 병실에 있던 장모님을 집으로 데려가려 하자 또다시 가지 않겠다며 자기 딸 얼굴 계속 봐야 한다고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셨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 또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장인어른에게 죄송하다고 얘기한 뒤 휠체어 끌고 병실 밖으로 내쫓았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한 아내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 당연히 결정해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 얼굴도 못 보게 한다며 휠체어에서 난리를 치시길래 저도 모르게 장인어른한테 화를 내게 되면서 점점 더 분위기는 험악해졌네요. 이런 모습을 지혜가 좋아하겠어요? 장모님의 행동들이 얼마나 창피했으면 눈물까지 흘리겠냐고요.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자네 때문에 눈물을 보이는 거겠지. 능력이 없어서 1인 병실도 얻어주지 못해 여러 사람이랑 같이 쓰고 있잖아. 내 딸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러니 점점 더 내 병이 악화되고 있잖아. 그만하지 못해? 당신이 입원했어? 그냥 조용히 옆에서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되지. 왜 사돈한테 심부름을 시켜? 최소방 미안하게 됐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만들 테니까 상처되는 말들이 있었다면 잊어버리고 넘어가 주게. 내가 집에 들어가서도 따끔하게 혼낼 테니까 어서 들어가서 우리 딸 좀 잘 보살펴 주게. 지금 내 딸에겐 자네가 옆에 있어줘야 마음이 편해질 걸세. 이런 모습 보여줘서 정말 미안하고 나중에 내가 살 테니 술 한잔 하자고. 미안하네, 최서방.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장모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때 이후로 더 이상 병원에 찾아오지 않아 한동안 조용했는데 며칠 뒤 택시기사의 도움을 받아 또다시 찾아왔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가 저희 가족을 점점 더 힘들어지게 만들었어요. 결국 장모는 출입하지 못하게 병원 관계자에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내쫓긴 장모와 더 이상은 엮이지 않았네요. 그렇게 아내의 몸이 좋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어머니와 저는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주면서 힘든 병원 진료를 받으며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아내의 모습에 저 또한 힘이 빠지면서 삶의 의욕까지 잃게 될 정도로 괴로웠어요. 아내는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증이라는 백혈병과 비슷한 질환으로 예전에 항암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재발하지 않고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2차 재발이 찾아와 심한 과염증 상태로 면역 체계를 무너뜨렸어요.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점점 좋아질 거라 믿고 있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갑자기 다시 재발되면서 아내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장모는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피해만 주고 있었으니 결국 화를 참을 수 없게 된 거였죠. 그런데 아내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고 있는데 갑자기 병실 밖에서 누군가 난리를 치는 목소리가 들려 병실 문을 열고 확인해보니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네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 딸 얼굴 보겠다는데 못 들어가게 한다고? 저번에도 출입 못하게 하더니 너희들이 뭔데 내 앞길을 막는 거야? 오늘 갈 때까지 가보자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봐요 사돈, 보고만 있을 거예요? 여기는 병원인데 남에게 피해만 주시는 건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정도껏 하셔야죠. 사부인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 거잖아요. 왜 성질대로 행동하시려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아들 나오면 어쩌려고요? 나오면 제가 뭐 어쩌게요? 감히 장모한테 대들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저는 딸 얼굴 보러 들어갈 테니까 더 이상 말리지 마. 안 그럼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여기 병원을 상대로 고소 진행할 줄 알아. 지혜야, 엄마 왔다. 조금만 기다려라. 장모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조용히 오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 되는 걸 이런 식으로 꼭 소란을 피워야 돼요? 그동안 병원에서 난리친 게 있으니 또 그럴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지혜가 누워있는 병실이 1인실도 아니고 다른 환자들도 힘들게 치료받고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저번에도 사람들 많은 데서 물건 던지시고 난리치셨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나도 환자인데 일 좀 시켜 먹었다고 불만 가지는 바람에 그런 거잖아. 장모가 병원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목소리가 아내의 귀에 들어가면 상태가 더 위태로워질까봐 장모 휠체어를 끌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풀어나가야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물어보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조용하게 지낼 거냐며 지친 얼굴로 물어보자 매일 병실에서 자기 딸 옆에 있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지만 중요한 문제가 하나 빠졌고 있는 동안 저희 어머니에게 이것저것 시키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환자 돌보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피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자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장모는 병실에 다시 들어와 아내 옆에 붙어 있었어요. 자기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가슴 아픈 건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걸 빌미 삼아 옆에서 이것저것 심부름 시키는 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재발하기 전에 어머니와 사이가 정말 좋았었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걸 함께 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보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도 좋지 않아 자처해서 병수발 들어주고 있는 건데 그걸 이용하려는 장모의 행동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네요. 그래도 약속은 지켜주실 거라 믿고 있었고 며칠간 장모의 행동을 봤을 때 거슬릴 만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아내의 곁을 지키고 있던 새벽에 갑작스럽게 경련을 일으키며 아내의 몸 상태에 문제가 생겼고 너무 놀라 급하게 응급치료를 진행했지만 갑자기 심정지가 오면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의사는 간호사에게 알 수 없는 말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고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아내에게 정신 차리라며 울부짖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이후 제대로 된 말조차 나눠보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매일 다시 예전처럼 돌아와 달라며 기도했지만 제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았는지 결국 의사는 시간과 날짜를 말하면서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아내의 손을 얼굴에 비비면서 눈을 뜨라며 얘기했지만 미동조차 없었고 따뜻한 아내의 품속에 얼굴을 파묻고 체온이 식어가지 않게 계속해서 주물러 주었어요.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장모의 한마디에 이성을 잃었네요.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해. 이쁜 아이들 남겨두고 마음 편히 눈 감지도 못했을 텐데 그동안 엄마가 잘해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구나. 우리 딸 항상 잊지 않을 거고 평생 엄마 마음속에 그동안 행복했던 추억 간직하며 살게. 잘 가렴. 채서방 그만 울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러다 자네까지 쓰러지게 생겼어. 우리 안 좋은 생각만 하지 말고 좋은 생각도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의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딸이 틀어놓은 보험이 있잖아. 생명보험 하나 틀어놨다는 거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몇 억은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도 내가 지혜 엄마인데 생명보험으로 나온 얼마의 금액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내 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이런 마음 자네도 잘 알 거 아닌가. 그래도 보험금의 일부분을 내가 좀 받으면 그나마 마음이 누그러질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보험금이요? 그 말이 왜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그동안 어느 정도의 명분을
만들고 싶어서 제 아내 곁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장모님은 자기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보험금 생각만 하고 있었나 봐요. 친딸 맞는 거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할 말도 안 나오네요.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제 앞에 얼굴 보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제 아내 마지막 가는 길까지 더럽혀지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장모와 한바탕 하고 있던 그때 장인어른이 허겁지겁 달려오셨고 세상을 떠난 자기 딸의 얼굴을 보곤 주저앉아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인어른 앞에 휠체어를 끌며 다가가더니 한다는 말이 사위가 보험금 나눠주지 않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면서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시던 장인어른이 갑자기 눈물을 멈추셨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장모의 얼굴을 무서울 정도로 쳐다보며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그리곤 장모의 얼굴에 손이 올라갔고 순식간에 정적이 흐르던 병실에서 장인어른은 장모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게 되었네요. 자기 딸이 제대로 살아본 적 없이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 딸 앞에서 보험금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며 이성을 잃어버리셨고 모두가 장인어른을 말리며 힘겹게 분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한 뒤 아내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고 아내의 장례에 필요한 것들을 이것저것 챙기고 있는데 장례식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장모가 눈치를 보며 멀리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냥 무시했고 아내가 안치실로 들어갔는데 장인이 누군가와 심각하게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름 아닌 염습사였고 둘이 알고 지내는 사이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장인의 표정이 굳어지길래 무슨 대화를 하는지 듣고 싶어 벽에 붙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도저히 장모를 용서할 수가 없었고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네요. 자네, 지금 나랑 말장난 하자는 거 아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확실히 두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제가 언제 형님한테 거짓말 한 적 있습니까? 이거 영상 좀 보세요. 저도 처음에 경악했다니까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지? 분명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단을 했었을 텐데. 확실한 거 맞아요? 제 눈이 잘못된 줄 알고 그래서 사진도 몇 장 찍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확실하죠? 염습사가 장인에게 건넨 자료들을 문틈으로 보게 되었고 엄청난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도저히 장모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이 의심스러웠고 현실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경악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여서 장인과 염습사가 보고 있던 핸드폰을 뺏은 뒤 나중에 돌려드리겠다고 말하면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주위를 살피면서 장모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찾지 않고 장모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장인의 차 앞에 멈추더니 주위를 살피길래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지켜보며 장모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허리가 뻐근했는지 차에 올라타기 전에 몸을 풀고 있었고 스트레칭이 끝나자 차 트렁크를 열어 휠체어를 반으로 접은 뒤 그 무거운 휠체어를 들어서 트렁크에 밀어넣고 있었네요. 분명 제가 듣기로 고관절 괴사로 인해 한쪽 다리로 지탱하는 게 불가능해서 걷는 것조차 힘이 들다는 말을 장모의 입에서 들었었는데 전부 다 연기였다는 걸 확인하게 되자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어요. 차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직 못 내리고 계신 거였어요? 저희 아들이 갑자기 장례식장을 뛰쳐나가서 찾고 있는 중이네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같이 장례식장으로 들어가요. 그래도 딸의 마지막 모습은 보셔야죠.